남한에서 서울대를 졸업하자마자 북한으로 도망친 내가 어느 날 TV에 나와서 남한 사회는 어떻고 대통령은 누구하고 좋아했고 어느 연예인을 강간하고 사생활을 만들고 이러면 우리 남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설사 북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고 환호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새끼들은 미친 새끼들이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성아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탈북민분으로부터 주성아가 방송에서 인민군 사단장이 되려게 되면 30만 불을 뇌물로 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는데 그 방송에 대한 반박방송을 진행해달라는 이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다른 일들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치다 보니까 방송을 미처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주성아, 이번에는 뭐 북한 여배우 박미향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다가 자결했다는 내용이 방송을 진행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반박방송을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 준비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떠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그 안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못 나온다. 죽어서도 못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우리 남한 사회에 밖에 흘러나옵니까? 다 죽었을 건데 그 안에서는. 그렇다면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복무하던 보이주동이 온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 뭐 안명철인가 저 해령 쪽에 그게 뭐 정치범 수용소에서 뭐 탈출했다는 병사가 하나 있었죠. 그 경비대 운전수였다는 병사가.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경비대 병사들도 모릅니다. 바깥에 경비대는 바깥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은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살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죽어도 못 나온 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성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성아는 1988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출생 연도로 밝히고 있지는 않고 나무위키에서는 1975년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위키대로 한다면 주성아는 23살에 탈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니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장 탈북한 거죠. 그리고 군사복무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만 했겠으니까 사회생활 경험도 전혀 없는 거죠. 주성아와 비슷한 시기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북을 떠나오기 전인 2013년 6월까지 함경북도 보위부 작전실장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1974년생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전 과정을 최호동으로 졸업했습니다. 주성아가 75년생이니까 그 친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주성아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정말로 다녔다면 그 친구를 잘 알 겁니다. 주성아도 청진 출신이고 그 친구도 함경북도 경성군 출신입니다. 함경북도 출신이 몇 명 안 될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최동생이 된 건 또 몇 명 더 안 될 거고요. 북한에서 함경북도 사람들이 지방주의가 제일 많습니다. 당연히 대학 시절에 함경북도 사람들끼리도 밀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거겠죠. 그 친구 형제들도 모두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고 모두 대학 전 과정을 최호동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경성군 병원 약국장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그 친구가 대학을 다니던 시기에는 어머니가 혼자 계셨습니다. 그 친구가 주성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97년에 그 친구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졸업하고 6월 5일 전기공장에서 일하다가 어랑천 발전소 건설 도격대에 나가서 4년 동안 일하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경에 국가안전보위부에 입대를 했고 그 해에 해령세관 통행검사소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이후에는 해령시 보위부 강안리 담당 보위주도를 했고 해령시 보위부 종합과지도원, 종합과장 등을 거쳐서 함경북도 보위부 작전실장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아마 지금은 더 높은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겠죠. 같은 대학을 비슷한 시기에 졸업했지만 주성아와 이 친구가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주성아는 북한에서 살면서 사회생활 경력도 없고 군사복무 경력도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 사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 유학 나왔다가 도망쳤다는 김금혁이나 비슷한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북한 실정을 모르는 헛소리들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인민군에서 사단장을 하려고 하면 30만 불이 뇌물을 바쳐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북한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주장입니다. 어느 사회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직위가 높은 간부들이면 높은 간부들일수록 결함을 범하면 북한 사회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간부들이 잘못된 행위는 당과 인민대중이 사회를 갈라놓는 반혁명적 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 즉시 해임 철직시켜서 탄광이나 광산, 농장 등의 혁명가를 보냅니다. 그걸 보고 여기서는 축정이라고 말하죠. 게다가 인민군은 무장집단입니다. 무장집단에 대한 통제는 더 강화하는 겁니다. 인민군에는 참모부와 정치부, 보위부 3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참모부는 군사활동을 하는 곳이고 정치부는 군사활동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주고 보위부는 참모부와 정치부의 사업이 법이 규정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인민군이 대열 속에 나쁜 놈들이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법적으로 감시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모부나 정치부, 보위부는 상급단에 매일 사업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보고는 보위사업, 전투정치훈련, 그리고 군사가업 수행정령, 부대 전투력 강화를 위한 사업정령, 후방사업정령 등의 순서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대 지휘관들이 뭘 한다는 것도 포함시켜서 보고를 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연대장, 예? 연대장이라 하게 되면 연대장은 오늘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대대를 돌아보고 그 대대가 살 일은 무엇이고 몇 시에 기대한다. 이런 걸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대장만 하는 게 아니고 연대 정치위원, 정치부장, 보위부장, 간부들 다 해야 됩니다. 하루사업계획에 대해서 다 보고해야 됩니다.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참모부에 보고돼야 되고 또 정치부와 보위부도 산하 지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또 그걸 종합해가지고 또 윗단에 또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외에 움직인 정령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됩니다.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휘관들은 그렇게까지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민군이 모든 지휘관 병사들은 일일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군단사령관, 총참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보고되고 장령 군관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한 일을 시간 단위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민군에서는 군사지휘관과 참모일꾼들은 될수록이면 유동시키지 않습니다. 연대장도 군사지휘관이거든요. 예? 상급에서 조직하는 회의, 방식상학 이런 걸 내놓고는 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해야 뇌물을 바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당에서 인민군이 간부 사업을 담당한 간부에게 뇌물을 바치려게 되면 그 사람과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당중앙위원회 청사에는 개나 소나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 산골에서 근무하는 인민군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들이 평양까지 자유주의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인민군 연대장이 미화 30만 달러를 어디서 마련하나 하는 겁니다. 미화 30만 달러를. 200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서해안지구 인민군 기계화 부대들이 기동훈련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4.25 훈련소가 기동훈련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마땅히 그에 대한 표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기동훈련에서 모범을 보인 4.25 훈련소 군인들이 식생활 향상에 쓰라고 4.25 훈련소에 상금으로 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달러였습니다. 4.25 훈련소에서는 그 돈 가지고 그 돈 미천 삼아가지고 군인들한테 공급할 된장, 간장 뭐 이런 걸 만드는 뭐 사탕, 과자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식료공장. 그 식료공장을 개건 확장했습니다. 대연합부대의 기동훈련 상금도 100만 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0만 달러도 북에서는 식료공장이 개건 확장 공사를 진행할 정도로 큰 돈인 겁니다. 1999년경에는 북에서 개천 태송호 물길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물길 공사에 필요한 굴착기를 만들어 달라고 나공기계 공장에 와서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굴착기 40대만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가공기계 공장에 준 돈이 4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되려면 30만 달러를 바쳐야 된다고요. 이건 웃기는 주장이죠. 30만 달러를 어떻게 만듭니까? 언제? 연대장이. 그것도 연대장, 사단장이 이렇게 되니까 연대장이겠죠. 연대장이 30만 달러를 바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만듭니까, 이 사람이? 군인들로부터 뇌물을 받는다고요. 군인들은 연대장한테 뇌물을 보일 일이 없습니다. 군사복무를 하는 군인들이 목표는 뭐냐면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대학 추천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건 당 청년동맹 조직에서 당원들과 청년동맹원들이 결정하는 거지 연대장이나 군사지휘관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연대장이 야 저 사람 입당시켜라 하면 입당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게는 연대장이 절대로 입당시켜라 말라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동당 입당은 뇌물을 바쳐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건 연대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추천 같은 경우에는 안면 이용하거나 뭐 뒷구멍으로 또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추천은 전적으로 정치부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정치부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군사복무를 잘한 사람을 그리고 또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학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정치 일꾼이 뇌물을 받고 상급학교 추천 문제를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급학교 추천 문제도 연대 당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어느 개별적인 정치 일꾼이 이 사람을 대학 보냅시다 해서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연대 당위원회에서 그것도 결정을 합니다. 만약 그 결정에 의견이 있다면 누구나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 입당이나 대학 추천 문제를 가지고 연대장이 뇌물을 바칠 돈을 마련했다는 건 이건 웃기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에게 내려오는 물자를 빼달려서 돈벌이를 했다고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웃기는 주장인 겁니다. 인민군 보위사령부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연대에도 보위부가 있고 보위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대 군인들에게 내려오는 후방물자에 대한 감시 그것도 보위부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걸 보위부뿐 아니라 정치부도 하는 거죠. 예? 아침마다 정치위원이 그리고 연대장이 보위부장이 식당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밥량이 어느 만큼 되는가 식사량을 어떻게 식사를 시키고 있냐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어가서 감시를 합니다. 다. 그리고 또 후방물자는 후방부 일꾼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대 후방부는 또 정치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후방사업은 정치사업이다.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그만큼 군인들을 먹이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부가 후방물자까지 관리까지 감시를 하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 인민군 지휘성원들에 대한 간부사업은 인민군 총정치국이 추천을 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처가 비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서처 비준 성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당중앙위원회 비서처 성은 비서처 성은 모두가 찬성해야 됩니다. 당중앙위원회 어느 개별적인 일꾼이 뇌물을 받고 해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많은 당중앙위원회 비서처 성원들을 만나서 뇌물을 매겨야 합니다. 내가 연대장에서 사단장으로 올라가서 하게 되면. 그런데 인민군 연대장에게는 그럴 만한 돈도 없거니와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주성화도 김금액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남한에서 서울대를 졸업하자마자 북한으로 도망친 애가 어느 날 TV에 나와서 남한 사회는 어떻고 대통령은 누구하고 좋아했고 어느 연예인을 강간하고 사생활을 만들고 이러면 우리 남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설사 북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고 환호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새끼들은 미친 새끼들이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벌이로 전락된 반북 유튜버 이거 참 야단입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